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4일 오후 6시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이미 결판이 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뉴스 1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이재명 51%, 김문수 31%, 그리고 이준석 8%입니다. 51대 31대 8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 후보가 약 600만 표 차이로 이긴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번 선거 방송은 아마 재미가 없을 겁니다. 6월 3일 오후 6시쯤 출구 조사가 발표될 것인데 그 격차가 너무 커서 그 뒤에 개표 방송은 아마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조기 대선의 진짜 결전장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김문수 대 이준석입니다.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헤게모니를 놓고 싸우는 어떤 승부니까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은 1, 2위 싸움보다도 더 격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대선 이후의 한국 보수 정치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에서는 이준석, 김문수, 이준석 사이에 단일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일화를 해가지고 뭐 덕이 있어야 되는데 31%와 8% 사이에 무슨 덕이 되는 단일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단순 계산으로 합쳐도 39로서 어떻게 51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일화 이야기를 계속 언론에서 기사를 써주고 띄우는 쪽은 또 김문수 쪽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써주는 언론은 결과적으로 김문수 편을 든다고 봐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 편을 들어가지고 합리적 보수가 이탈해가지고 이준석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김문수 캠프를 위한 일종의 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전형적인 기사가 오늘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실려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일강 구도를 깨기 위한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준석은 여러 번 단일화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변수 하면서 기사를 쓰는 게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미 물밑에선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 중이란 그런 기사로 또 흘러갑니다. 이건 완전히 공상의 영역입니다. 기자가 사실을 지금 옮기는 게 아니라 공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상, 물밑에서 지금 단일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단일화의 목이 마른 쪽은 국민의힘이란 이 기사 내용, 요건 아마 맞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확장성 한계를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필수 요소로 본다고 합니다. 그것도 맞을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및 친윤계에 의해 당에서 축출되어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민주당의 내란 공세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이 후보의 자산이라는 지적도 맞습니다. 1951년생인 김 후보보다 34살 어린 1985년생이라는 점도
보수의 세대 교체 및 이미지 쇄신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사실에 가깝습니다. 대선 승패를 떠나 보수를 쇄신할 차기 주자로 이준석을 언급하는 의원들이 당에서 많이 늘었다는 국민의힘 측 말도 아마 틀리진 않을 겁니다.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한결 여유 있는 입장이고 전략은 명확하다고 했는데 이 또한 사실일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해 승리한 동탄 모델의 전국화를 노린다는 이 기사 내용도 사실에 부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아주 공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기자는 변수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선거 비용 전액이 보전되는 기준선인 15%를 넘길 경우 이준석 후보는 완주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아니, 완주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완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완주할 수밖에 없는데 완주할 가능성이라는 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또 그 이유가 선거 비용 보전 문제로 그렇게 하겠다고요? 이 돈과 자꾸 연결시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해 대선 승리를 못하더라도 추후 보수 재편 과정의 주도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최소 보전 기준인 10% 이상 득표만 해도 협상 주도권을 이준석 후보가 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은 이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추론에 불과합니다.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데 왜 이런 추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반면 이 후보 지지율이 5% 이하로 지지부진할 경우 되레 단일화 시너지 반감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협상을 주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준석 후보를 걸고 들어가는 일종의 스토킹성 상상입니다. 외부 변수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꼽힌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 초반대 박스권에 갇힐 경우 보수 진영의 단일화 압력이 거세지겠지만은 반대로 50%를 넘는 지지율을 보인다면 보수 진영이 대선 패배를 전제로 한 재편 전략에 초점을 맞추며 단일화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타당하게는 보이는데 이미 이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지율 51%, 김문수 31%, 이준석 8%로 나오고 있는 게 이미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 다 대선 승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보수 헤게모니를 잡을 거냐 하는 쪽으로 지금 목표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단일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싸워야 되는데 무슨 단일화입니까 지금. 그런데도 중앙일보는 이미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 측의 수사움은 시작됐다고 썼는데 여기부터는 완전히 기자의 상상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기자는 갑자기 기사의 톤을 바꾸더니 단일화는 쇼라고 공개 언급한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확장성 한계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씁니다. 자신이 쓴 앞의 기사를 다 부정한 셈입니다. 단일화는 쇼라고 했으니까 그걸 믿어야죠. 이준석 후보는 어제 경북대를 방문해가지고 취재진과 만나 김문수 후보와는 저와의 단일화를 언급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결이 맞은 정광훈 목사나 자유통일과의 빅텐트를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텐트가 얼마나 큰지 찢어진 텐트인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앞에 이 기자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쓴 거는 다 무효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취재를 해가지고 써야지 머리를 굴려서 쓰면 됩니까? 이준석 후보 측은 투표용지 인쇄 전에 진행되는 오는 18일과 23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썼는데 아니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마당에 투표용지 인쇄 전과 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면에 김문수 후보 측은 이날 빅텐트 추진단을 꾸리며 단장에는 비윤계, 삼선, 신승범 의원을 낙점했다고 썼습니다. 아니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데 일방적으로 꾸며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준석 후보 쪽으로 지금 쏠리려고 하는 보수표 단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기사로 써주느냐 이겁니다. 의미 없는 걸. 12.3 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 계엄 해제에 투표했던 신의원은 이준석 후보와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날 김문수 후보의 계엄 관련 사과,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윤 전 대통령 탈당 관련 발언도 단일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데,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자의 상상을 사실인 양 분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부산 선대위 출정식에서 반명 빅텐트 관련 질문에 자유통일당보다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준석 후보, 이낙연 전 총리 등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는데, 참 이준석 후보로는 참 난감할 겁니다. 아니 나는 연애 안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연애하자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스토킹식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김문수 캠프에서는 합리적 보수가 이준석 지지로 도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러려면 단일화 이야기를 띄울 필요가 있는데, 중앙일보 기자가 왜 그런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단일화 안 하겠다는 이준석 후보 쪽을 괴롭게 하는 쓸데없는 기사를 쓰고 있는지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